자, 국내 마감 체크부터 먼저 가보겠습니다. 전반적으로 여러분들이 오늘 국내 시장에서 어떤 느낌을 받으셨습니까? 아침에 일단은 대부분 전일 미 증시가 상승으로 인해 가지고 국내 증시가 갭이 떠버렸죠. 갭이 떴다가 반등 없이 계속 빠졌죠. 응? 반등 없이. 보통 보면 전날에 저렇게 강하게 상승한 이후에 뭔가 눌림에서 탄력을 받고 갈 줄 알았는데 탄력을 받고 가지 못했어요. 저도 오늘 지수 움직임을 아침에 이렇게 챙겨보고 요 눌림에서 매수세들이 들어오면 야 다시 재상승할 수 있는 그런 구간들이 나올까도 한번 기대를 해봤는데 그런 기대들조차도 안 좋습니다. 첫 번째 이유는 눌림에서도 못 올라가고 계속 하락을 했던 첫 번째 이유는 뭐냐고 하면 항상 여러분들한테 이야기 드리지만 개인이 사면 안 갑니다. 오늘 지금 개인 매수세 들어온 거 보시면 자, 오늘 코스피는 0.26% 상승한 2215포인트에 마감을 했고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코스피와 반대로 마이너스 1.64% 하락한 685포인트에 마감을 했습니다. 일단은 뭐 전체적으로 코스피 코스닥 보면 개인만 이순 매수를 했죠. 개인들은 야 이제 바닥을 찍었다, 기술적 반등이 아닌 지금 사야 된다 싶어가지고 들어온 것 같은데 하루하루 들어오는 물량들이나 외국인들의 수급이 연속적으로 이어져야 되는데 외국인들은 어제 들어왔던 거 오늘 던져다는 겁니다. 외국인들도 그냥 대의 관점에서 당일날 들어온 물량들 그 다음에 팔고 나가는 경향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개인도 마찬가지지만 자, 기관금융투자 코스피 같은 경우는 강하게 매도를 했지만 개인이 매수세가 들어와가지고 어느 정도 잘 버텼지만 외국인들이 오늘 코스닥을 많이 팔았습니다. 투신지 연기금들은 매수를 했고 전체적으로 오늘 항생지수를 보면 거진 여러분들 5.90% 6% 가까이 올랐습니다. 중국은 지금 휴장이죠. 중국은 그냥 노는 날입니다. 연휴거든요. 이 홍콩 증시 같은 경우에는 이제 연휴가 있었기 때문에 미국 증시가 이틀 동안 강하게 상승했다는 거에 대한 영향을 받지 못했기 때문에 오늘 개장됐을 때 이틀 동안 미 증시가 상승했던 부분들을 오늘 영향을 받은 거라. 오늘 영향을 받아가지고 홍콩 항생 같은 경우에는 진짜 뭐 한 3%씩 올라가야 되는데 오늘 하루 만에 거진 6% 가량 상승이 나왔다는 거. 일본 증시도 오늘 괜찮았습니다. 근데 우리나라 증시만 환율이 하락하는데도 불구하고 이틀 동안 상승이 많이 나왔는지 그거에 대한 하락폭이 되게 커버렸죠. 그죠? 어떻게 보면 기본적으로 미 증시가 전일에 강하게 상승했기 때문에 국내 증시는 아침에 갭이 뜨고 크게 먹을 게 없다. 우리가 이제 반복적인 학습을 통해 가지고 아는 부분들인데 이 추종 매수세나 시장이 그래도 조금 돌아오는 분위기상 눌림에서 올라갈 거라고 생각을 했다가도 다시 어떻게 빠꾸 해가지고 아니다, 더 조심해야 된다. 아직까지 전체적인 글로벌 증시의 악재들은 소멸되지가 않았습니다. 악재들은 현재 존재를 그대로 해있고 오늘도 장중에 여러분들 보시면 항공모함이 어제 이제 북한에서 미사일을 쐈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어떻게 뭐 방향을 틀어가지고 동해로 가겠다 뭐 그런 걸로 오늘 방산주들 같은 경우에는 정말 급등이 나왔죠. 오늘 이제 바이오족 분들한테도 이제 한일사료나 그 사료 관련주들 오늘 분차트가 잘 버티고 있다고 이야기를 드렸을 겁니다. 제가 요즘 그림을 잘 안 그립니다. 그림을 잘 안 그리는 이유는 뭔가 징크스가 있는지 그림을 그리면 빠지더라고요. 그죠? 그림을 안 그리고 그냥 제가 이런 섹터들 한번 챙겨보세요, 이런 종목들 한번 챙겨보세요 하는 종목들이 정말로 흐름들이 좋은 것 같더라고요. 그림을 계속 안 그리지는 않을 거고 뭐 조금 어느 정도 흐름들이 좋고 그림을 그릴 때 확률이 높을 때 그때부터는 그림들을 삭삭삭삭 그려가지고 이야기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전반적으로 어제도 이야기 드렸다시피 인버스, 그죠? 인버스 같은 경우에는 어제 5일선을 이탈해 버렸습니다. 이탈하고 지금 시간의 상승인데 나스닥이 매수세보다 지금 매도세가 빠질 거라는 얘기들이 많죠. 이게 지금 오늘 국내 증시가 뭐 삼성전자, SK하이닉스는 강한 상승이 나왔는데 이 개떡 같은 인버스가 아침에 갭 하락 출발한 다음에 역류 현상이 일어났어. 오바이트 했다는 건데 오바이트를 해가지고 지금 올라와 버렸거든요. 이게 지수가 이탈을 하려면 5일선을 깨고 오늘도 이게 음봉이 나오면서 21선을 깨야 되는데 지금 저렇게 나스닥이 하락하는 상황에서는 미 증시가 어떻게 마감이 될지 모르겠지만 유럽장도 마찬가지입니다. 유럽장도 지금 하락 출발이 나오는데 그나마 다행인 게 아까 전에 이제 뭐 1% 이상 하락을 하다가 지금 0.9, 뭐 0.1% 정도 유지를 하고 있다는 것 자체가 그나마 큰 폭락이 안 나왔으면 좋겠다.
뭐 이런 쪽으로 좀 생각을 해보고 가야 되겠죠. 일단은 인버스가 이렇게 이제 양봉으로 저점에서 올라왔다는 것 자체가 내일 만약에 인버스가 5일선을 안착을 하면 시장은 지금 며칠 이틀 동안 나스닥이나 국내 증시가 반등이 나왔다는 거에 대한 해석은 그냥 기술적 반등으로 밖에 볼 수 없다는 겁니다. 반대로 조금 랠리를 이어가면 좋겠지만 뭐 밤 사이에 뭐 진짜 시장의 극적인 상황들이나 좋은 호재들 이런 게 나오지 않는 이상은 내일 충분히 올라갈 수 있는 가능성이 높겠죠. 밤 사이에 정말 글로벌 증시에서 우리에게 뭐 금리 인상을 조금 더 늦추겠다. 뭐 이런 뉘앙스나 인플레이션이 어느 정도 잡혀가겠다. 뭐 이런 아니면 러시아가 지금 뭐 좋은 뉘앙스들을 풍기면 뭐 내일 이거 음봉으로 싹 빠졌으면 좋겠다는 게 뭐 제 바람입니다. 차트를 보면 그렇게 될 가능성의 확률은 좀 희박하거든요. 항상 주식에 100%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뭐 전반적으로 이게 5일선을 안착했을 때 일단 내일 분위기를 한번 잘 챙겨보면서 시장의 뭐 종목들 한번 또 챙겨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같은 경우에는 시장이 상승이 나왔기 때문에 전일 미증시가 강한 상승이 나왔기 때문에 오랜만에 상승이었죠. 계속 하락만 하다가 강한 장대 양봉이 나왔다는 거를 되게 오래간만에 느꼈거든요. 기술적 반등 줬다가 밀려버리고 기술적 반등 줬다가 밀려버리고 되게 오래간만에 저렇게 상승을 하다 보니까 여러분들한테 이제 주말에 그런 종목들 분석을 해드렸죠. 21선을 이탈하지 않는 종목들을 봐라. 첫날 같은 경우에는 낙폭 가대의 종목들, 낙폭이 큰 종목들 위주로 봐야지 이길 수 있는 확률이 높다 이런 걸 이야기를 드렸을 겁니다. 오늘 같은 날은 시장이 안 좋았기 때문에 여러분들 잘 보시면 제가 주말에 분석해드린 종목들이 있죠. 기간 외인 동시순매수 되는 종목들이랑 그 다음에 21선을 이탈하지 않는 시장을 이기는 종목들. 시장을 이긴다는 표현이 어떤 거냐면 지수는 하락하는데 21선의 의미가 뭡니까 여러분들? 이거는 뭐 항상 똑같은 얘기를 계속하죠. 21선의 의미. 이거를 매일 반복적으로 하는 게 그냥 훈련입니다. 주가의 상승, 하락, 행보를 알려주는 무슨 선이다? 추세선이다. 우리가 이제 추세선을 이탈하면 어떻게 됩니까? 그냥 답이 나오지. 하락한다. 추세선을 이탈한다는 것 자체는 주가가 하락할 가능성이 높고 하락을 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근데 시장이 지수가 안 좋은 상황에서 이 라인을 지켜주는 종목들 차트를 돌려보다가 뽑아봤거든요. 뽑아봤는데 이런 게 나왔습니다. 양지사. 양지사 같은 경우에는 21선을 이탈을 안 했죠. 안 하니까 뭐 어느 정도 반등이 나왔고, 반대로 세종 메디칼 같은 경우에는 첫날에는 뛰었다가 오늘 시장이 안 좋으니까 바로 밀어버렸죠. 근데도 뭐 시간에는 어떻게 된지는 모르겠지만 아직까지 이 자리를 지키고 있죠. 근데 내일 시장이 빠지면 이탈하겠죠. 그 다음에 SDH는 이탈을 안 하고 난 이후에 어떻게 됩니까? 이게 지금 며칠 만에 단기간에 급등을 해요. 거래량이 없어가지고 쉽게 손을 못 댔을 겁니다. 이런 거는 제가 뭐 얘기를 드릴 수도 없는 부분들이고 파이오족 분들이 원체 많기 때문에, 그죠? 그 몇백 명 있는데 뭐 이런 거를 제가 줄 그어버리면 우리가 주가를 끌어올리는 거 밖에 안 되기 때문에 이런 거는 여러분들 개인적으로 보신 분들은 아마 수익이 충분히 났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 다음에 데브 시스터즈, 요것도 지금 버티고 있죠. 제가 좀 전에 이야기 드렸던 기준에 부합하는 종목들이죠. 그 기준이라는 거는 21선을 이탈하지 않는 종목들. 요거 같은 경우에도 어제 상승 뒤에 크게 빠지지 않았죠. 상승이 나왔는데 크게 빠지지 않았다는 겁니다. 즉 추세가 어떻다? 살아있다. 항상 캔들이 21선 위에 있을 때랑 21선 밑에 있을 때 여러분들 기억하셔야 되는 거는 21선 위에 있을 때는 주가가 추세는 아직까지 상승 중인데 21선을 이탈하면 그때부터 내려온다. 이거 이해됩니까? 가장 쉽지만 쉬운 거에서 수익이 납니다, 여러분들. 어려운 자리에서는 수익이 더 크게 나겠지만 가장 기본적인 게 튼튼해야지만 여러분들 주식의 기초가 튼튼하다고 이야기를 드릴 수가 있거든요. 그죠? 뭐 요거 같은 경우는 지금 괜찮죠. SD생명공학. 자, 요거는 21선 위에 있는 자리지만 5일선을 이탈 안 했죠. 이런 거 같은 경우는 충분히 급등이 나올 수 있을 거고, 한국파마 같은 경우는 이탈을 해버렸습니다. 그죠? 안착이 됐다가 이탈을 해버렸고, 두산 같은 경우에도
안착을 못하고 연착을 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을까 이렇게 보다가 요거는 이탈해버렸고, 파맵신 같은 경우에는 쭉쭉쭉 타고 가죠. 현대일렉트릭을 지키고 있습니다. 요거 같은 경우에는 뭐 고점을 뚫고 매물이 어느 정도 소화됐다는 그런 것들. 문배철강 같은 경우에도 자리를 지키고 있고, MI텍 같은 경우에도 상승 흐름들이 나오고, 소매상 같은 경우에는 요거는 아침에 제 단테님 방송을 꾸준하게 챙겨보면서 차트를 돌려보다가 이게 단테님이 계속 차트 좋고 바닥에서 이야기를 많이 하시더라고. 자, 이거 아침에 들으셨죠? 아침에 단테님 공개 방송을 들으시면 다양한 종목들을 무료로 분석을 해주십니다. 그때 소마젠 지금 방송을 보고 계신 분들 아마 다 들어보셨을 거라 생각이 됩니다. 맞죠? 그런 것들로 인해 가지고 시장이 안 좋은데도 이런 종목들은 무슨 자리? 영차 하면서 올라갔죠. 저도 영차 금새끼는 마음에 들더라고. 그래가지고 그대로 뺏겨가지고 미국에서 내가 영차 금새끼를 쓰고 있죠 지금. 영차 금새끼. 좋더라고요. 미국도 보면 영차 자리에 뭐 매도시 나왔나? 명차 자리에 지금 딱 영차 하는 자리에 종목들 항상 챙겨보고 있거든요. 국내도 여러분들 뭐 영차 금새끼가 지금 딱 좋을 타이밍이 뭐냐고 하면 상승 탄력을 받고 주가가 가다가 조금 밀리는 구간들 뭐 그런 것들이 있거든요. 뭐 양지사 같은 경우 올라오고 소마젠, 세종메디칼, 그 다음에 이제 기관 외인 수급들이 동시에 들어오는 종목들이 있다고 했죠. 자, 요거는 뭐 수급까지도 한번 챙겨봐야 됩니다. 항상 여러분들한테 이제 수급이란 거에 대해서 얘기를 드리면 수급은 절대 맹신하면 안 됩니다. 항상 참고용으로만 보고 차트와 수급까지도 같이 보고 내용까지도 같이 본다면 내가 이길 수 있는 확률이 높아지고 질 수 있는 확률은 줄어들겠죠. 주식은 항상 확률 게임입니다. 그죠? 확률이 높은 자리를 찾기 위해서 우리는 차트 분석을 기본적으로 해야 되는 거고, 나스 미디어 같은 경우 지금 이탈을 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아직 추세 타고 있죠? 뭐 셀트리온 헬스케어 안착이 됐습니다. 안착이 됐는데 일단 깨지지 않았다는 거. 뭐 CJ 제일제당 이탈했습니다. 그 다음에 로보티즈 같은 경우에도 좀 안착이 될 거라고 생각했는데 그것도 안착이 되지 못했고, W게임즈는 지금 우리가 흔히 보는 밥그릇 자리죠. 밥그릇 형태 비슷한 자리들 어느 정도 주가가 바닥을 형성하고 추세 타고 가는, 아까 전에 W게임즈 수익 나신 분이 있다 하더라고요. 그죠? 그런 것도 본인이 이제 분석을, 그러니까 제가 이 종목을 너무 시장이 안 좋다 보니까 초보자분들이나 주린이 분들이 뭐를 공략을 해야 되지 이렇게 고민을 하실 것 같아가지고 연휴기간 때 전체적인 종목들을 살펴보다가 여러분들이 공략을 하더라도 조금 더 안정적이게 할 수 있는 그런 종목들을 미리 뽑아놨습니다. 뽑아놨고 제가 주말에 밤 10시에 일요일날 항상 방송을 하는데 그때는 공개 방송을 보시는 분들이 한번 참고하시라고 매주 종목을 좀 뽑아가지고 이야기를 드릴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삼성바이오로직스 같은 경우에도 지금 안착이 돼 있죠. 이 제약 바이오주들이 최근에 보면 제가 항상 그런 얘기를 많이 드리는 편입니다. 어떤 얘기를 드리냐면 시장이 어느 정도 이제 회복이 되고 제약 바이오주들의 수급이 들어오고 제약 바이오주들이 상승을 할 때 시장의 어떤 바닥론을 조심스럽게 얘기를 해본다. 항상 그렇거든요. 제약 바이오가 좀 움직이고 그 다음에 반도체가 움직이고 그 다음에 전체적인 뭐 IT부터 골고루 섹터들이 다 움직이면서 시장이 상승하는데, 원체 지금 뭐 글로벌 증시 자체 분위기가 안 좋기 때문에 뭐 요런 순서대로 과거에 주식 시장이 상승했던 순서대로 섹터들이 조금씩 수급들이 들어오고 움직이는 것 같은데 만만하지는 않다. 시장 원체 어렵기 때문에, 즉 변동성을 많이 준다는 것 자체가 뭐 금리 인상 계속 한다고 하죠. 러시아, 우크라이나 아직까지 정리도 안 됐죠. 거기에서 지금 대만이랑 중국이랑 뭐 미국이랑 이런 거는 조용한데 미중 무역 분쟁은 좀 없고, 그 다음에 중국이 지금 연휴 기간 때 쉬고 있는데 중국이 또 뭐 부동산 또 흥다 이런 거 또 살 불거지면 그런 게 또 문제가 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나마 지금 중국이 쉬고 있다는 것 자체가 좋고, 이럴 때 좀 빨리 올라가야 되는데 못 올라간다는 게 아쉽고 뭐 그래요. 하여튼 제약 바이오주들 같은 경우에는 좋은 흐름입니다. 예전에 여러분들 보면 셀트리온 같은 경우 뭐 여러분들한테 욕 먹을 수도 있겠지만 저는 셀트리온을 장기 투자 관점에서는 100만원 본다고 가거든요. 언제 될지는 모르겠지만 셀트리온은 또 다른
어떤 문제들이 터지면 저는 이 주식은 100만원까지도 충분히 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단지 이제 공매도나 뭐 38만원 찍고 40만원 갔을 때 또 다른 문제들이 발생될 수 있겠지만, 제약에서는 뭐 대장 아닙니까? 녹십자가 대장이 아니라 삼바, SK 바이오사이언스 그런 게 있겠지만, 장기 투자적인 관점에서 그 장기 투자라는 게 뭐 1, 2년을 보는 게 아니죠, 여러분들. 뭐 5년을 볼 수도 있고 10년을 볼 수도 있고, 주식 시장이라는 게 우리가 이제 코로나 이후에 대세 상승장이 오는 걸 여러분들 한번 보셨을 겁니다. 항상 오거든요. 예전에 그 셀트리온이 38만원 갈 때 셀트리온을 뭐 3천만원치인가 5천만원치 사놨는데 그 주식이 뭐 20매덕이 된 여러분들 수익률 이런 거 한번 보셨을 겁니다. 뭐 그때는 그런 사람들은 셀트리온을 언제 샀냐면 뭐 몇천원대 이럴 때 사가지고 그냥 아예 장투하는 거, 뭐 이런 구간에 뭐 10년 투자하신 분들은 뭐 2천원 3천원일 때, 그죠? 만 몇천원일 때 10년을 보고 투자하신 분들 같은 경우에 어떻게 될까요? 뭐 엠명병 무상증자 권리락 기타 등등들도 떨어지고 했겠지만, 나중에는 진짜 이게 뭐 30몇만원 갔을 때 수익이 어마어마하지 않겠습니까? 저도 이제 제약 바이오주들 같은 경우에는 뭐 굉장히 좋게 보고 중장기로 끌고 가는 종목들도 있거든요. 왜냐하면 항상 똑같은 이야기를 드리죠. 사람이 오래 살고 싶지 빨리 죽고 싶지는 않거든요. 생명 연장의 꿈은 영원하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헬스케어 이런 쪽들도 항상 관심 있게 보고 있는, 단지 이제 시간이 오래 걸린다는 거, 그런 것들 뭐 그런 쪽으로 한번 참고해 보시고, 오리온 같은 경우에도 지금 보면 21선을 살짝 좀 이탈했네, 그죠? 오리온은 차트적인 관점에서 박스 자리네. 박스 자리에서 중심선 자리들이고, 그 다음에 TNL 같은 경우에도 21선을 안착을 했죠. 아직까지 이탈은 하지 않았고, 전반적으로 이제 오늘 이런 종목들 움직임들이 괜찮았다는 겁니다. 자, 수급적인 측면을 한번 볼까요? 나스미디어 같은 기관이 계속 사고 있고, 외인 외국 기관 개인들은 팔고, 개인이 팔아야 돼. 셀트리온 헬스케어 같은 경우는 개인이 주구장창 팝니다. 개인이 팔아야 갑니다. 그죠? 뭐 CJ 제일제당 조금 이탈을 했지만 수급들을 꾸준하게 들어오는 편이고, 로보티지 같은 경우는 기관이 계속 삽니다. 로보티지는 원래 그 로봇 관련주들이 테슬라 휴 그 시기 로봇 나왔을 때 좀 이슈 받고 로봇 관련주들이 같이 움직일 줄 안 그랬고, 뭐 W게임즈 같은 경우에 수급이 꾸준하게 들어오고, 쿠쿠홀딩스 같은 경우에도 수급이 들어오고, 삼바 같은 경우에도 수급이 뭐 어느 정도 일정 부분 계속 들어오는 부분들, 그 다음 오리온, TNL이 지금 거래량이 크지는 않은데 수급이 계속 들어오네요. 요런 거 같은 경우에는 한번 잘 챙겨보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거래량이 크지는 않기 때문에. 아시겠죠? 이런 부분들 보고, 네이버 같은 경우에는 뭐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이버 같은 경우에는 뭐 저는 뭐 어제 조금 챙겨봤지만, 네이버 같은 경우에는 빠질 때마다 저는 계속 볼 것 같습니다. 왜 그러냐고 하면, 어제 네이버 빠졌을 때, 와, 저 네이버 빠지는데 시장에서 네이버를 매수하는 강심장인 야수의 심장을 가진 사람이 있을 것 같습니까? 있죠? 내 같은 사람. 왜? 공포에 아무도 손을 안 대고 악재들이 계속 쏟아지고 빠질 때마다 내 같은 사람은 저거란 거를 분할로 시간을 길게 보고 한다는 겁니다. 이유는 하나밖에 없어요. 시간적 여유를 길게 보고 여유를 가지고 분할 매수 계속 한다는 겁니다. 왜 하는지 압니까, 여러분들? 오늘 빠져서 아무 느낌이 없더라고. 왜냐면 내일 당장에 낙폭 가대로 진입한 게 하나도 아니기 때문에 오늘 빠져도 아무런 감흥이 없다는 겁니다. 그만큼 이런 종목들을 저렇게 공포에 매수를 할 때는 시간적 여유를 가지고 분할 매수, 비중 조절을 철저히 하기 때문에 눈 하나 깜짝 안 한다는 겁니다. 뭐 개인들은 샀겠지만 이런 사람들은 며칠 있으면 올라오겠지? 뭐 한두 달 있으면 올라오겠지? 이런 개똥 같은 생각들을 할 수도 있겠지만, 저는 어떤 관점에서 보냐고 하면 한 1년 동안 주워 담아볼까? 내년까지 매달 주워 담아볼까? 뭐 그런 생각입니다. 주식시장은 여러분들 항상 이게 있거든요. 주식은 제가 이야기를 드렸죠. 반복이다. 상승이 있으면 하락이 있고, 하락이 있으면 행보가 있고, 행보 뒤에 박스권 뒤에 재상승한다. 산을 올라갔다가 내려오죠. 내려왔다가 다시 올라가죠. 예를 들어가지고 뭐 NC소프트 같은 경우 한번 볼게요. 예전에 NC소프트 얼마나 욕을 많이 했습니까? NC소프트 주가가 뭐 이런 자리일 때 얼마나 욕을 많이 했습니까? 쌍봉 찍고 지금 내려왔는데, 지금도 NC소프트
딱 주식을 분석을 해보면 사람들 다 이렇게 이야기하죠. NC는 절대 안 된다. 리니지, 전 리니지가 어떤 게임인지 한 번도 해보지도 않았어요. 해보고 싶은 마음도 없고. 근데 지금 NC소프트 같은 경우에도 뭐라고 합니까? 절대 NC소프트는 살아남을 수 없다. 주식시장에 절대라는 건 없거든요. 그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들도 있더라고요. 근데 상승이 있으면 똑같이 하락이 있다는 겁니다. 네이버도 여러분들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네이버 같은 경우에는 지금 여기 회사를 인수한다는 이야기 나왔죠. 포시마크, 미국 주식. 포시마크 같은 경우는 지금 바닥에서 주가가 정배울로 올라가거든요. 네이버가 인수한다는 게 포시마크라, 중고거래. 미국이랑 같이 보면서 이야기를 드릴게요. 그래서 뭐 네이버 같은 경우 여러분들 지금 존버하는 사람들도 많은데 쉽게 당장에는 안 올라갈 겁니다. 네이버 같은 경우에는 시간이 반드시 걸릴 겁니다. 걸린다고 생각하고 접근을 해야지 안 그러면 힘들다는 거예요. 그죠? 예를 들어 가지고 지금 SK바이오사이언스 이런 종목들 같은 경우 제 주변에 분이 이렇게 물어보시더라고 저한테. SK바이오사이언스를 바닥이라고 해서 샀는데 지금 빠져가지고 물 타가지고 주가를 빨리 빠져나오고 싶다. 아, 나 여기 가지고 있는데 지금 현금의 여유는 있고 이런 종목들을 빨리 추가 매수를 해가지고 빨리 빠져나오고 싶다. 똑같습니다, 여러분들. 똑같아요. 여러분들이랑 저랑 모든 주식시장에 투자하시는 분들 자체가 바닥인지 알고 샀는데 나스닥 지수가 밀리고 시장이 하락함으로 인해 가지고 빠질 때 지금 시장이 좀 반등이 나오면 내가 지금 현재 물 탔을 때 빨리 빠져나오기 위해서 무리하게 물을 탈 수도 있고 어느 정도 여유만큼의 물을 탈 수도 있고 있겠죠. 근데 제일 중요한 거는 빨리 빠져나올 거라 생각하고 물을 타면 절대 빨리 못 빠져나옵니다. 제 경험입니다. 물린 종목을 탈출하기 위해서 빨리 빠져나온다고 싶어가지고 추가 매수를 했을 때 이길 수 있는 확률은 20%, 질 수 있는 확률은 80%. 빨리 빠져나오기 위해서. 반대로 난 좀 천천히 잃지 않고 여유를 가지면서 빠져나오겠다. 여유를 가지고 빠질 때마다, 음봉일 때마다, 시장이 공포를 줄 때마다 여유를 가지고 계속 분할 매수, 빠질 때마다 분할 매수를 해가지고 단가를 낮춰가지고 뭐 몇 달 있다가 시간이 좀 지나면 그때 잘 빠져나온다는 겁니다.